오로라 3D 애니메이션 마커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프로그램이지만 그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보자들도 쉽게 인트로 타이틀을 만들 수가 있고, 프로포티지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애니메이션도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에 자막의 재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형태 등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나중에 몇 개의 강좌로 다시 만들어야 하겠지만은, 이번에는 간단하게 초보자들도 쉽게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인트로를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실행한 다음에 왼쪽의 도구 박스에서 A, 즉 문자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자가 들어갈 위치를 마우스로 드래그 합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라는 글자가 나타나는데,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텍스트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글도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한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폰트가 한글을 지원하는 폰트를 정확하게 설정해 주어야 한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P미디어라고 이렇게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미디어를 변경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을 적에 아래쪽 항목에 이 항목이 이렇게 아무것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사용자가 작업 화면에서 해당 객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된 객체가 나타나게 되고, 이 항목은 지금은 단순하게 문자 하나지만 문자가 여러 개가 되고 또 도형들도 추가가 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쪽에 사용할 수 있는 트랙들이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0개, 20개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애니메이션, 즉 움직이는 인트로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시간이 기본이 3초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두 개를 0, 3을 선택을 한 다음에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지속 시간이 3초에서 10초로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오른쪽에 보면 템플릿에 텍스트가 있고 스타일이 있는데, 스타일 아래쪽에 텍스트에, 위쪽은 쉐입이라 해서 도형의 형태나 색상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거고, 그 바로 아래쪽에 지금 가리키는 텍스트는 말 그대로 문자에 적용되어지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사용자가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아도 글자의 재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바로바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 폰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폰트는 왼쪽 위쪽에 보면은 자, 폰트 변경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 여기에서 폰트 확장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확장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자신이 사용할 폰트를 지정을 하고, 자, 보드 좀 두껍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이태릭은 옆으로 약간 누워지는 형태, 옵션 중에서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옵션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로 자유롭게 이렇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또 전체적인 크기는 여기 보면 체인지 텍스트 사이즈라 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누르면 이렇게 커지는데, 이 커지는 형태는 실제적으로 자막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쪽에 정확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트랜스폼 단축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스케일이 1로 다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다시 선택을 해서 크기를 키웠다고 해서 트랜스폼이 스케일이 크기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크기를 정확하게 변하게 하고 싶은 경우 화면에서의 크기 변경이 아니고 실제 이 자막 크기는, 자, 트랜스폼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의 가운데 있는 휠을 이렇게 조금씩 올려주게 되면은 휠에 따라서 이렇게 크기가 조금씩 커집니다. 여기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Y축도 선택을 한 다음에 크기를 이렇게 마우스로 휠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왼쪽에 X 크기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크기를
직접 입력을 합니다. 1호라고 입력을 해서 같은 크기로 만들어 주게 되고, 깊이도 만약에 사용하고 싶으면은 자, 선택을 한 다음에 휠을 이용해서 마우스 휠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약간씩 클릭을 해주면은 자,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화면에서 이 상태에서 자, 이동을 하고 화면에서 크기를 줄였다고 해도 실제 트랜스폼에서의 크기는 그대로 변함없이 나타난다는 점을 꼭 참고하고,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화면에서의 크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트랜스폼의 스케일에서 크기를 키웠을 적에 적용되어진다고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트랜스폼의 포지션 위쪽에 X, Y, Z에서 오른쪽에 리셋, 처음 상태 중앙으로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리셋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포지션이 전부 00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가운데로 나타나게 되고, 이 상태에서 글자의 크기, 화면에 보이지는 글자의 크기만 좀 늘려주고 나서, 자, 중요한 것이 밑에 쪽에 키프레임, 애드 키프레임을 할 수 있는 플러스 형태가 애드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거고, 오른쪽은 자동으로 자, 키프레임을 만드는데 항상 자동 키프레임이 돼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변경되었을 적에는 애드 키프레임을 꼭 이렇게 클릭을 해서 현재 설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저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처음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2초로 이동을 합니다. 타임라인에서 편집선을 이동을 합니다. 자, 2초의 위치에 놓고 이 상태에서 자, 플러스를 눌러서 애드 키프레임을 다시 실행을 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8초에 와서 동일하게 애드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주고, 끝나는 부분에서 애드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지금 왜 4개의 키프레임을 만들었냐면은,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 두 번째 키프레임은 나타나는 효과, 그 다음에 2초에서 8초까지는 머무는 효과, 8초에서 10초, 10초로 갈 적에는 사라지는 효과를 각 키프레임별로 만들기 위해서 4개의 키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능숙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숫자의 키프레임을 만들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동일한 위치, 동일한 크기의 키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이 상태에서 자, 첫 번째 키프레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편집선을 이동해서 처음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아래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컨트롤 바 아래쪽에 이전 키프레임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전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화면에서 보여지는 크기가 아니고 트랜스폼에서 크기를 0.01로 입력을 하고, Y도 0.01, 그 다음에 Z도 0.02를 입력을 하고, 아래쪽에 애드 키프레임을 해서 지금 스케일을 사용자가 크기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애드 키프레임을 합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보면은 점점 작은 상태에서 다시 커지는 상태로 크기가 변경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 마지막 키프레임으로 가서 이번에는 회전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도록,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트랜스폼에서 위치를 위쪽으로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 위로 이렇게 일단 이동을 합니다. 화면 이동은 역시 트랜스폼을 이용하지 않아도 크기와는 다르게 적용이 되어지게 되고, 자, 여기에 보면 포지션이 위쪽으로 60 정도가 올라갔으니까는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65로 입력을 하고, 나머지는 위치가 삐뚤하게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0으로 하고, 회전을 이제 어떻게 줄 거냐에 따라서 회전을 한 바퀴 도는 거는 360도이기 때문에 한 180 정도만 회전을 하도록 합니다. Y축도 필요하면 180 정도로 회전을 하게 한 다음에 반드시 아래쪽에서 애드 키프레임을 실행을 합니다. 자, 다시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동하면서 올라가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다시 이 상태에서 트랜스폼에서
크기를 아까는 작아진 상태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각각 5라는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다시 Z 크기는 그대로 놔두고 add keyframe을 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자, 보통 상태에서 커지면서 5배로 커지면서 회전하면서 위쪽으로 사라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인트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현재는 자막만 만들었는데 배경에 어떤 이미지나 영상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면은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사용할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미지를 사용하겠는데 자, 이번에는 배경을 아예 영상으로 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선택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은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기 때문에 자, 배경을 크리스마스 영상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을 합니다. 열기를 클릭하고 처음부터 실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자, 플레이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지정한 배경 영상에 pMedia라는 문자가 나타나서 다시 커지면서 사라지는 형태의 인트로 자막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인트로를 영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에서 엑스포트 애니메이션을 실행을 합니다. 엑스포트 사이즈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자, 위쪽에 프로필에서 필름 비디오를 선택하고 HD 1080을 선택을 합니다. 1920에 1080을 선택하고 OK를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압축 옵션에서 코덱을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코덱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오른쪽에 선택을 하고 자,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뭐 파일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입력을 해도 되고 아래쪽에 오픈 아웃 폴더는 출력 후에 저장된 폴더를 자동으로 열어줄 것인지 물어보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설정이 끝나고 OK를 클릭을 하면은 렌더링이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